듣기만 하면 합격하는 문제풀이 연구소의 제빵 기능사 문제풀이 4편. 여러분의 합격 기원과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다음 중 제빵에서 사용되는 밀가루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강력분 2. 박력분 3. 중력분 4. 전분. 정답은 1번입니다.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제빵에 적합한 밀가루입니다. 2번. 이스트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발효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2. 반죽의 맛을 개선한다. 3. 반죽의 색을 변화시킨다. 4.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스트는 반죽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3번. 반죽의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물의 양 2. 반죽 시간 3. 소금의 양 4. 설탕의 양. 정답은 4번입니다. 설탕은 글루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번. 다음 중 유지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2. 빵의 맛을 개선한다. 3. 빵의 수명을 연장한다. 4. 빵의 색상을 밝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지가 빵의 색상을 밝게 하지는 않습니다. 5번. 초콜릿 템퍼링 시 맨 처음 녹이는 공정의 적당한 온도는 몇 도인가? 1. 45에서 50도 2. 55에서 60도 3. 65에서 70도 4. 75에서 80도. 정답은 1번입니다. 초콜릿 템퍼링은 45-50도의 온도에서 시작합니다. 6번. 반죽 작업 공정에서 오버 믹싱 단계라고 불리는 단계는 무엇인가? 1. 글루텐이 결합되는 단계 2. 반죽이 늘어지는 단계 3. 발효가 진행되는 단계 4. 성형이 완료되는 단계. 정답은 2번입니다. 오버 믹싱은 반죽이 늘어지는 단계입니다. 7번. 다음 중 반죽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물 온도를 조절한다. 2. 소금과 이스트를 직접 섞는다. 3. 반죽 시간을 조절한다. 4. 재료를 정확히 계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금과 이스트는 직접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 모든 원료를 한꺼번에 반죽하는 방법으로 탄력성과 신전성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스펀지법 2. 스트레이트법 3. 노타임법 4. 액종법. 정답은 2번입니다. 스트레이트법은 모든 원료를 한꺼번에 반죽하는 방법입니다. 9번. 표준 스펀지법에서 스펀지 반죽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전체 반죽에 사용될 밀가루의 몇 %인가? 1. 30% 2. 40% 3. 50% 4. 60%. 정답은 3번입니다. 스펀지법에서는 전체 밀가루의 약 50%를 사용합니다. 10번. 다음 중 냉동 반죽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장기간 저장 가능하다. 2. 발효 시간이 짧아진다. 3.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 4. 품질이 일정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냉동 반죽법은 발효 시간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11번. 제빵에서 사용되는 물의 경도가 높은 경우 반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2. 반죽이 단단해진다. 3. 반죽의 발효가 빨라진다. 4. 반죽의 색이 밝아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은 반죽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12번. 다음 중 제빵 시 소금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이스트의 발효를 촉진한다. 2. 빵의 색상을 개선한다. 3. 글루텐 형성을 돕는다. 4. 빵의 부피를 줄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금은 글루텐 형성을 돕습니다. 13번. 제빵 시 사용되는 유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2. 빵의 향을 증가시킨다. 3. 빵의 보존성을 높인다. 4. 빵의 수분 함량을 줄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지는 빵의 수분 함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14번. 초콜릿 템퍼링 과정에서 결정화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1. 초콜릿이 광택을 잃는다. 2. 초콜릿이 더 단단해진다. 3. 초콜릿의 맛이 변한다. 4. 초콜릿이 더 빨리 녹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잘못된 결정화는 초콜릿의 광택을 잃게 합니다. 15번.
제빵에서 사용되는 설탕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스트 발효를 돕는다. 2. 빵의 색상을 어둡게 한다. 3. 빵의 보존성을 높인다. 4. 빵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설탕은 빵의 색상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16번. 다음 중 스펀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효 시간이 길다. 2. 글루텐 형성이 빠르다. 3. 풍미가 풍부하다. 4. 작업 공정이 단순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스펀지법은 작업 공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17번. 제빵 시 사용되는 우유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2. 빵에 영양을 공급한다. 3. 빵의 색상을 어둡게 한다. 4. 빵의 맛을 개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유는 빵의 색상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18번. 다음 중 제빵 시 이스트 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1. 온도. 2. 습도. 3. 소금. 4. 설탕. 정답은 2번입니다. 습도는 이스트 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9번. 제빵에서 사용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 그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부드러운 식감. 2. 탄력 있는 반죽. 3. 빠른 발효. 4. 밝은 색상. 정답은 2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는 탄력 있는 반죽을 만듭니다. 20번. 제빵 시 사용하는 물이 너무 차가운 경우 반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발효가 빨라진다. 2. 글루텐 형성이 느려진다. 3. 반죽이 더 부드러워진다. 4. 반죽이 더 단단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차가운 물은 글루텐 형성을 느리게 합니다. 21번. 공리법으로 제조한 케이크의 최종 제품이 열린 기공과 거친 조직감을 갖게 되는 원인은 1.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굽기. 2. 오버 믹싱된 낮은 비중의 반죽으로 제조. 3. 달걀 이외의 액체 재료 함량이 높은 배합. 4. 품질이 낮은 오래된 달걀을 배합에 사용. 정답은 2번입니다. 오버 믹싱된 반죽은 조직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22번. 제빵 시 완성된 빵의 부피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소금을 많이 사용하였다. 2. 알칼리성 물을 사용하였다. 3. 오븐 온도가 낮았다. 4. 믹싱이 고율 배합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븐 온도가 낮으면 빵의 부피가 커질 수 있습니다. 23번. 옐로레이어 케이크의 적당한 굽기 온도는 1. 140도. 2. 150도. 3. 160도. 4. 180도. 정답은 4번입니다. 옐로레이어 케이크는 180도에서 굽는 것이 적당합니다. 24번. 공리법, 더운 방법으로 제조하는 스펀지 케이크의 배합 방법 중 틀린 것은 1. 버터는 배합 전 중탕으로 녹인다. 2.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는 체질하여 준비한다. 3.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다. 4. 거품 올리기의 마지막은 중속으로 믹싱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리법에서는 달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25번. 무스크림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머랭의 종류는 1. 이탈리안 머랭. 2. 스위스 머랭. 3. 온제 머랭. 4. 냉제 머랭. 정답은 1번입니다. 이탈리안 머랭은 무스크림에 자주 사용됩니다. 26번. 향신료 스파이스 앤드 어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향신료는 주로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2. 향신료는 고대 이집트, 중동 등에서 방부제, 의약품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식품으로 이용된 것이다. 3. 스파이스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로 뿌리, 열매, 꽃, 나무 껍질 등 다양한 부위가 이용된다. 4. 허브는 주로 온대지방의 향신료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주로 이용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향신료는 주로 전분질 식품의 맛을 내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27번. 다크 초콜릿을 템퍼링할 때 맨 처음 녹이는 공정의 온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10에서 20도. 2. 20에서 30도. 3. 30에서 40도. 4. 40에서 50도. 정답은 4번입니다. 다크 초콜릿 템퍼링 시작 온도는 40에서 50도입니다. 28번. 제조 공정 시 표면 건조를 하지 않는 제품은 1. 슈. 2. 마카롱. 3. 밤과자.
4. 핑거 쿠키. 정답은 1번입니다. 슈는 표면 건조를 하지 않습니다. 29번. 제과제빵 공장에서 생산 관리 시 매일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제품당 평균 단가 2. 설비 가동률 3. 원재료율 4. 출근율. 정답은 4번입니다. 출근율은 매일 점검할 사항이 아닙니다. 30번. 블렌딩법으로 제조할 경우 해당하는 사항은 1. 달걀과 설탕을 넣고 거품 올리기 전 온도를 43도로 중탕한다. 2. 21도 정도의 품온을 갖는 유지를 사용하여 배합을 한다. 3. 젖은 상태 외 피크 머랭을 사용하여 밀가루와 혼합한다. 4. 반죽기의 반죽 속도는 고속 마이너스 중속 마이너스 고속의 순서로 진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블렌딩법에서는 적절한 온도의 유지를 사용합니다. 31번. 제빵에서 반죽의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반죽 온도를 낮춘다. 2. 소금의 양을 늘린다. 3. 이스트의 양을 늘린다. 4. 물의 양을 줄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스트의 양을 늘리면 발효 시간이 단축됩니다. 32번. 케이크를 굽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이크가 오븐에서 부풀어 오른다. 2. 케이크 표면이 갈라진다. 3. 케이크가 오븐 안에서 가라앉는다. 4. 케이크가 고르게 익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33번. 제빵 시 사용되는 유지의 종류 중 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2.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 3. 동물성 지방으로 만든다. 4. 높은 연기점을 가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버터는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34번. 반죽의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소금 2. 설탕 3. 물 5. 이스트. 정답은 2번입니다.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5번. 다음 중 제빵 시 사용되는 물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2. 이스트 발효를 돕는다. 3. 빵의 색상을 밝게 한다. 4. 글루텐 형성을 돕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은 빵의 색상을 밝게 하지 않습니다. 36번. 제빵에서 반죽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발효 시간이 길어진다. 2. 빵의 부피가 작아진다. 3. 빵의 맛이 개선된다. 6. 글루텐 형성이 촉진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빵의 부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37번. 다음 중 제빵 시 소금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죽의 맛을 개선한다. 2. 이스트 발효를 억제한다. 3. 글루텐 형성을 돕는다. 4. 반죽의 색상을 밝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금은 반죽의 색상을 밝게 하지 않습니다. 38번. 제과에서 쿠키를 굽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쿠키가 오븐에서 퍼진다. 2. 쿠키 표면이 갈라진다. 3. 쿠키가 고르게 익지 않는다. 4. 쿠키가 오븐 안에서 부풀어 오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쿠키는 일반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39번. 제빵 시 사용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낮을 경우 그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탄력 있는 반죽 2. 부드러운 식감 3. 빠른 발효 4. 어두운 색상. 정답은 2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부드러운 식감을 줍니다. 40번. 제빵에서 사용하는 물이 너무 뜨거운 경우 반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발효가 빨라진다. 2. 글루텐 형성이 느려진다. 3. 반죽이 더 부드러워진다. 4. 이스트가 죽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뜨거운 물은 이스트를 죽일 수 있습니다. 41번. 아밀로오스는 요오드 용액에 의해 무슨 색으로 변하는가? 1. 적자색 2. 청색 3. 황색 4. 갈색. 정답은 2번입니다. 아밀로오스는 요오드 용액과 반응하여 청색으로 변합니다. 42번. 다음의 크림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1. 식용크림 2. 저지방 포말 크림
3. 고지방 포말크림. 4. 포말크림. 정답은 4번입니다. 포말크림은 다른 크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43번. 젤리와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유기산료. 2. 염료. 3. 당분료. 4. 팩틴료. 정답은 2번입니다. 염료는 젤리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44번. 버터 초콜릿 비터 초콜릿 원액 속에 포함된 코코아 버터의 함량은 1. 3분의 8. 2. 4분의 8. 3. 5분의 8. 4. 7분의 8. 정답은 1번입니다. 버터 초콜릿 원액에는 코코아 버터가 3분의 8 포함되어 있습니다. 45번. 빵 발효에 관련되는 효소로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1. 아밀라아제. 2. 말타아제. 3. 찌마아제. 4. 리파아제. 정답은 3번입니다. 찌마아제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46번. 1일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량은 1. 1100에서 1400g. 2. 850에서 1050g. 3. 500에서 125g. 4. 275에서 350g. 정답은 4번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약 275에서 3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7번. 지질대사에 관계하는 비타민이 아닌 것은 1. 펜토테닉 애시드 PANTOTHENIC 에서드. 2. 니아신 나이어선. 3. 비타민 B 바이터먼 B. 4. 폴릭 애시드 팔릭 에서드. 정답은 4번입니다. 팔릭 에서드는 지질대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48번. 글리세롤 1분자의 지방산, 인산, 클린이 결합한 지질은 1. 레시틴. 2. 에르고스테롤. 3. 콜레스테롤. 4. 세파린. 정답은 1번입니다. 레시틴은 글리세롤, 지방산, 인산, 클린으로 구성된 지질입니다. 49번. 나이아신 나이어선의 결핍증은 1. 야맹증. 2. 신장병. 3. 펠라그라. 4. 괴혈병. 정답은 3번입니다. 나이아신 결핍증으로 펠라그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번. 티아민사이어몬의 생리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각기병. 2. 구순구각염. 3. 에너지대사. 4. TPP로 전환. 정답은 2번입니다. 구순구각염은 티아민과 관련이 없습니다.